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올해 65세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아들이 겪은 힘겨운 결혼 생활과 이혼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아들도 우리 가족 모두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결국 아들은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4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제 아들 민수는 당시 37살이었고 회사에서 중간 관리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선배의 소개로 여성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여성이 바로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당시 33살이었죠.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가 생생합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수 씨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예의 바른 말투, 그리고 밝은 미소. 이렇게 좋은 아이를 만나다니 우리 아들 복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연애하는 6개월 동안 수진이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 와서 음식 준비도 도와주고 제 생일에는 손수 만든 미역국을 끓여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시집가면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민수 오빠도 잘 챙기고 어머님께도 효도하는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아이가 다 있나? 우리 아들 정말 잘 됐다. 아들도 행복해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엄마를 정말 좋아해. 엄마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서 나도 기쁘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는 저에게 다가와 어머님 이제 진짜 딸이 됐어요 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아, 이 아이가 우리 진짜 가족이 됐구나. 정말 잘 됐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저희 가족의 행복한 순간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 후 3개월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우리 집에도 놀러 오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4개월째 되던 어느 날 추석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가 일찍 와서 차례상 준비를 도와줘야 하는데 오전 10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죠. 수진아, 언제 오니? 차례상 준비해야 하는데. 아, 어머님. 제가 좀 피곤해서요. 조금 늦게 갈게요. 피곤하다고? 명절인데? 결국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왔습니다. 차례는 이미 끝난 뒤였죠. 죄송해요. 어머님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요. 표정도 없고 말투도 차가웠습니다. 연애할 때 그 밝던 미소는 어디 갔는지. 그래도 신혼이니까 적응하는 중이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계속 늦게 왔습니다. 설날에도 제 생일에도 어머님 죄송해요. 머리 아파서요. 차가 막혀서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늦게 오거나 일찍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속 휴대폰만 보고 제가 말을 걸어도 네, 아니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어디 안 좋은 데 있어?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혹시 둘이 싸웠니? 아니야, 엄마. 걱정 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피곤한가 봐. 아들은 며느리를 감쌌습니다. 그래, 내가 예민한가 보다. 며느리도 직장 생활하니까 피곤하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한 거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착했는데. 신혼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들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좀 급한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응?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 약속이 있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이상했습니다. 아들은 월급이 400만 원이 넘는데 10만 원이 없다고?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너 월급 받잖아. 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 수진이가 내 통장을 다 관리하고 있어. 나는 한 달에 용돈 20만 원만 받아. 뭐라고? 20만 원? 응. 수진이가 부부는 함께 재정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내 월급 전부를 수진이한테 주고 나는 용돈만 받는 거야. 충격이었습니다. 민수야, 그건 아니지 않니?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데 못 쓰고. 엄마, 괜찮아.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한대. 수진이가 돈 관리를 잘하니까.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여러 개 사고 친정 어머니께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리고 친정 식구들과 자주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는 용돈 20만 원. 이게 말이 되나? 자기 돈으로 친정만 챙기고 더 가관인 건 저희한테는 명절 때 과일 한 박스도 제대로 사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머님, 요즘 과일이 너무 비싸서요. 조금만 사왔어요. 하지만 친정 어머니 생신에는 케이크도 사고 꽃다발도 사고 가족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더군요.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수진이가 친정에는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면 수진이가 화내. 내가 친정 이야기만 하면 싸워. 그래서 나도 이제 말 안 해. 아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자기 돈도 제대로 못 쓰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눈치 보고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닌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 집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반찬을 해서 갖다 주려고요. 초인종을 눌렀는데 집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래 좀 널어놔. 내가 시킨 지가 언젠데.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지금 회사 서류 보고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려. 당장 해. 꽝. 뭔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왜 이래? 물건을 왜 던져? 닥쳐. 내가 제때 안 해서 그런 거잖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우리 며느리 목소리가 맞나?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언제 왔어? 아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방금. 민수야, 너희 싸웠니? 아니야, 엄마. 괜찮아. 들어와. 집 안으로 들어가니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 차가운 목소리. 연애할 때 그 밝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수진아. 반찬 좀 해왔어. 아, 네. 거기 놔주세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일어나지도 않고 휴대폰만 봤습니다. 주방을 보니 설거지가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아, 주방이 이게 뭐니? 아, 내가 할게, 엄마. 며느리가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민수가 해야죠. 저 회사 다녀왔다고요. 민수는 집에서 노니? 제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 정말 차가웠습니다. 어머님은 옛날 사람이시니까 모르시겠지만 요즘은 남자도 집안일해요. 성평등이라고요. 성평등은 좋은데 너도 같이 하면 되지 않니?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또 집안일을. 어머님, 며느리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부부 일에 왜 간섭하세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아, 엄마한테 왜 그래? 아들이 말렸지만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아들이 저를 달랬습니다. 나를? 아들이 저를 달래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방금 아들 집에서 있던 일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왜 저렇게 살아야 하지? 저게 결혼 생활이야? 그 후로도 아들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우연히 아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어머니, 요즘 민수가 이상해요. 모임에도 안 나오고 전화해도 못 받는 눈치고. 왜? 무슨 일이 있대? 재수 씨가 모임 나가지 말라고 하나 봐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다고. 민수가 너무 불쌍해요. 며느리가 아들의 친구 관계까지 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민수야,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 부부는 원래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 하지만 아들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결혼 2년 차, 제가 손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민수야, 너희 슬슬 아이 계획은 없니? 엄마, 수진이가 아직 아이는 낳기 싫대. 왜? 둘 다 30도 넘었는데. 수진이가 일도 바쁘고 몸 망가지는 게 싫대. 몸 망가지는 게 싫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수진아, 손주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어머님, 저 아직 아이 낳기 싫어요. 왜? 아이는 축복인데. 어머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안 키워주실 거면서 낳으라고만 하시네요. 아니, 우리도 도와줄 수 있지. 싫어요. 그리고 저희 일인데 저희가 결정할 거예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아들은 그냥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아이 문제는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건데. 엄마, 수진이 의견도 존중해줘야지. 나도 아직은 괜찮아. 하지만 아들은 이미 체념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명절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또 늦게 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친정에 먼저 들렀다가 갈게요. 수진아, 오늘은 명절이고 차례도 지내야 하는데. 친정은 나중에 가면 안 될까? 어머님, 우리 엄마가 편찮으셔서요. 제가 좀 봐야 해요. 사돈이 아프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녀오거라.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녁 7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 9시에 왔습니다. 차례는 이미 끝났고 가족들은 다 돌아간 뒤였습니다. 수진아, 왜 이렇게 늦었니? 전화도 안 받고. 죄송해요. 친정에서 일이 좀 있어서요. 죄송하다는 말은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명절이야. 며느리가 차례에 참석하는 건 기본 아니니? 그러자 며느리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차례가 뭐 그렇게 중요해요? 저도 친정 부모님이 있다고요. 뭐라고? 시댁만 중요해요? 친정은 중요하지 않고? 어머님,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니에요? 수진아,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꼰대 같으시네. 이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수진아, 엄마한테 사과해. 아들이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당신도 당신 엄마 편만 드네. 나는 당신한테 뭐야? 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수진이가 너무 심했어. 내가 잘 타일러 볼게.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그런데 너는 괜찮니? 엄마, 사실 나도 힘들어. 근데 어떡해. 결혼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와 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뺨에 멍이 든 채로 저희 집에 왔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수진이랑 싸웠어. 싸우다가 맞은 거야? 응. 며느리가 아들을 때렸다는 겁니다. 민수야, 이건 아니지 않니? 이혼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나도 생각해 봤어. 근데 쉽지가 않아. 왜? 저렇게 당하면서 왜 참고 살아? 이혼하면 엄마 슬플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아들은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혼 3년 차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들이 밤늦게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이 밤중에.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갑자기? 아들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와 회사 남자 동료가 주고받은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 저녁 즐거웠어. 너무 즐거웠어. 다음엔 더 좋은 곳에서 만나. 오빠만 생각하면 설레요. 오빠만 보면 왜 이렇게 행복한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대체 뭐니? 수진이가 몇 달째 회사 남자 동료를 만나고 있었어. 확인은 해본 거야? 응, 그냥 친한 동료래. 아무 감정 없대. 그게 말이 되니? 저 메시지가 그냥 동료한테 보내는 거야? 나도 알아, 엄마. 근데 수진이는 끝까지 아니래. 오히려 내가 의처증이 있다고 하네. 아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제 이혼해라.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야. 엄마, 나도 이제 한계야. 더 이상 못 살겠어. 다음 날 아들은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에게 이혼 의사를 밝히자 며느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혼? 좋아. 근데 집은 반씩 나누고 위자료도 내. 위자료? 내가 왜? 당신이 나한테 잘못한 거 많잖아. 나 당신 때문에 3년을 고생했어. 수진아, 내가 나한테 한 짓은 생각 안 해? 뭘?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며느리는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상담 후 며느리의 폭언과 폭행 증거를 모았습니다.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상처 사진, 그리고 친구들의 증언도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이 증거들을 제시하자 며느리 측에서도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위자료 없이 재산은 반씩, 그리고 조용히 이혼. 아들은 받아들였습니다. 빨리 끝내고 싶었습니다. 2023년 가을, 결혼 3년 만에 아들은 이혼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아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야, 괜찮니? 엄마, 나 실패했어. 결혼도 제대로 못하고. 아들이 울먹였습니다. 아니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최선을 다했어. 엄마, 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진작에 이혼할걸. 아들은 10kg나 빠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혼자 짐을 풀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할래. 여자가 무서워. 민수야,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옥이었어. 매일 눈치 보고 돈도 못 쓰고 친구도 못 만나고 그게 결혼이래.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증 진단도 받았습니다. 환자분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네요. 당분간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한편 이혼 후 며느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자유다. 쓰레기 남편 만나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해방. 결혼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해요. 저처럼 잘못 만나면 인생 3년 낭비예요. 이제 새로운 인생 시작. 파이팅! 웃는 사진과 함께 올린 글이었답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다닌다고? 그리고 얼마 후 아들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더군요. 엄마, 얼마 전에 우연히 수진이 친구를 만났는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 어떤 이야기? 수진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대. 전 남자친구들과도 똑같은 이유로 헤어졌고, 뭐, 남자친구 돈 펑펑 쓰고, 폭언하고, 바람 피우고, 그렇게 헤어지고 만나고를 계속했대요. 그럼 결혼 전에 그렇게 착했던 건 다 연기였대요, 엄마. 수진이가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시어머니 마음만 사면 결혼은 따놓은 당상이야. 연기를 잘 해야 해 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결혼 전 그 착한 모습, 예의 바른 행동, 밝은 미소, 다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을. 그리고 수진이가 결혼 전에 친구들한테 말했대요. 결혼하면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 거야. 일도 대충 하고 집안일은 남편 시키고라고요. 처음부터 우리 아들을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좋다고 했을까? 왜 미리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혼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아직도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끔 찾아가면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뿐입니다.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니? 응, 엄마. 걱정 마. 하지만 아들 얼굴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재혼 이야기를 꺼내면 엄마, 그 말은 하지도 마. 나 다시는 결혼 안 해. 아들은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담 치료는 계속 받고 있지만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들 언제쯤 좋아질까요? 어머님, 심리적 상처는 신체적 상처보다 회복이 오래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며느리는 이혼 후 6개월 만에 새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 행복한 사진들을 올린답니다. 새로운 사랑, 너무 행복해요. 이번엔 진짜 좋은 사람 만났어요. 저는 며느리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부도 많이 힘듭니다. 남편은 내가 반대했어야 했는데 하며 자책합니다. 저도 매일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이 좋다고 했을까? 왜 진작에 아들을 이혼시키지 못했을까? 내가 며느리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아들의 3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 모두 그 며느리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혼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연애할 때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진짜 성품, 주변 평판, 과거 인간관계 모두 알아보셔야 합니다. 저희처럼 후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들은 아직도 상처에서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아들이 다시 웃을 날이 올 거라고,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날이 올 거라고. 여러분 가족들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줍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